안녕하세요. 수도권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현재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서 교대 근무하며 야간 근무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잠을 깨기 위해 이곳의 사연을 자주 듣고 있답니다. 예전엔 라디오를 들었는데 여기 사연이 더 재밌어서 거의 습관이 되었네요. 저도 아주 파란만장한 결혼과 이혼 스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직 젊은 나이에 이런 일을 겪다니 한때는 화도 났어요. 그래도 빨리 끊어냈다는 데에 위안을 얻고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께도 이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의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간호학과 졸업하고 대학 근처의 정형외과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건물 4층을 통으로 써서 그 근방에서는 가장 큰 병원이었답니다. 그래서 직원 수도 참 많았어요. 들어가서 거의 2년은 정신없이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일에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연애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았고요. 남편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방사선사였는데요. 거의 부딪힐 일이 없어서 이름도 몰랐고 마주치면 인사만 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다 병원장이 야심차게 전 직원 회식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연히 남편이 제 옆에 앉게 되었죠.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우리 병원에 계셨다니 몰랐네요. 제가 아까 옆에서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농담도 잘하시네요. 아무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회식한다고 화장을 좀 해서 그런가요? 쌩얼도 엄청 예쁘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그 이후부터 남편은 병원에서 만나면 농담도 걸고 종종 커피나 간식거리를 갖다 주면서 수다도 떨고 가곤 했어요. 그러다 같이 밖에 나가서 점심도 먹고 꽁냥꽁냥 썸 타는 분위기가 이어졌죠. 딱 해주는 거 보면 다 눈치채잖아요.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런 게 아주 팍팍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남편의 외모는 제 이상형과는 딴판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이 대시를 해도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었는데요.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모습에 마음을 점점 열게 되더라고요. 직업이 비슷하다 보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환자들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으면 위로도 이해도 잘해줬죠. 또 간호사가 아무래도 여초 직업이다 보니 직장 동료 때문에도 힘들거든요. 나 오늘 막내 간호사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었잖아. 무서워서 뭘 물어보지도 못하겠어. 걔 왜 그래? 우리 자기 힘들게. 다음에 또 그러면 나한테 말해. 내가 바로 찾아가서 혼내줄게. 말뿐이라도 병원 안에 내 편이 있다는 게 힘이 되더라고요. 병원 직원들도 우리 관계를 다 알게 돼서 의도치 않게 공개 연애를 2년을 했네요. 모두들 우리가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고 서로 어떤 결혼 생활을 원하는지 자주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변에 내 친구들 보니까 반반 결혼을 많이 하더라고. 내가 보기에도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고 좋은 것 같아. 우리 지금까지 서로 모은 게 얼마인지 부모님 재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 그냥 생활비 딱 반반씩 내고 부모님 용돈은 각자 해드리는 거 어때? 그럼 집안일도 반반, 혼수며 집이며 다 반반인 거 알지? 물론이지. 집 대출 이자도 반반씩 딱 내고 가전제품 같은 것도 다 반반씩 나눠서 사자. 난 이거 예전부터 말해놔서 우리 부모님은 당연히 그러려니 하실 거야. 어때? 자기 진짜 합리적인 남자 만난 거야. 요즘 세상에 이렇게 부담 안 주는 남자가 어딨냐? 남편은 결혼 시작 전부터 다 반반으로 나누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같은 남자 어디서 만날 수 없다며 엄청 깨어있는 척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까지 하는 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여자 쪽이 손해볼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기로 했어요. 집을 구할 때도 각자 예산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딱 5천만 원씩 냈고요. 나머지는 다 남편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병원 근처 신축 아파트를 매매했답니다. 명의는 당연히 공동 명의로 했죠. 결혼식도 축의금으로 모두 계산했고
신혼여행도 반반 내고 예약해서 갔어요. 근데 돈 쓸 때마다 영수증을 악착같이 모으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좀 쎄하더라고요. 그것도 결혼 생활 중 가장 꿀 떨어진다는 신혼여행에서 말이죠. 부모님하고 가족들 드릴 선물도 각자 사자고 해서 그렇게는 했는데 좀 서운했죠. 아니나 다를까 여행 잘 갔다 와서는 할 말이 있다더군요. 그러면서 여행 기간 동안 모은 영수증을 쫙 보여주더라고요. 여행 가서 쓴 돈이야. 내가 반씩 나눠서 싹 계산했어. 편하게 오늘 환율로 해서 여기 써진 금액 내 계좌로 보내줘. 근데 자기야, 내가 예쁘다고 해서 산 목걸이랑 선글라스도 반반씩이야? 난 자기가 사라고 해서 선물로 사주는 줄 알았는데. 난 여행 가서 아무것도 안 샀잖아. 나라고 뭐 사고 싶은 거 없었겠어? 그리고 목걸이랑 선글라스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아, 됐다. 물론 자기를 위해서 돈 다 내줄 수는 있어. 그럼 그건 내가 다 내는 걸로 할게. 됐어. 내 물건이니까 그냥 내가 다 낼게. 그럼 됐지? 저딴 소리를 하니까 진짜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연애 때는 쓸데없는 것도 잘만 사다 안겨주고 하더니만 어떻게 결혼하니까 무조건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가 될 수가 있나요? 더 어이가 없는 건 제가 다 낸다고 하니까 말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정이 좀 떨어졌네요. 결국 제가 산 물건들은 그 돈을 다 내는 걸로 했죠. 그렇게 신혼여행에서 쓴 돈을 바로 남편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번호로 매달 월급 받으면 생활비랑 대출이자 넣어줘. 매달 남은 돈은 확인해보고 반씩 나누든지 아니면 다음 달로 넘기자. 그것도 나중에 정하면 될 것 같아. 어때? 진짜 합리적이지? 그래, 자기가 이렇게 칼 같은 사람인 줄 몰랐네. 알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번 잘해볼게. 그렇게 돈을 반반씩 철두철미하게 나누는 사람이니 집안일도 반반씩 딱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엑셀 파일로 쫙 정리한 집안일 목록을 보여주더라고요. 요즘 인터넷에 집안일 반반 목록이 이렇게 있더라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더 적어서 만들어봤어. 혹시 자기가 하려나 하고 기다려봤는데 전혀 생각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마음 넓은 내가 먼저 딱 만들었지. 아, 난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지 몰랐네. 떨떠름한 표정으로 남편이 만든 집안일 목록을 살펴봤어요. 얼마나 세분화가 잘 되어 있던지 아주 놀랐네요. 예를 들어보면 빨래가 그냥 빨래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세탁기 돌리기, 빨래 널기, 빨래 접기, 옷장에 넣기, 이딴 식으로 분류해놨더라고요. 특별히 자기 먼저 하고 싶은 거 골라. 난 남은 거 할게. 나 같은 남편 진짜 없다. 아유, 고마워라. 아주 눈물나게 고마웠네요. 저는 직업상 교대 근무를 하거든요. 근데 남편은 방사선사라서 6시면 칼퇴근을 해요. 그래서 저보다 시간 여유도 훨씬 많은 편이고요.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야간 근무 때 집안일을 못하면 아주 난리를 피웠어요. 자기 어제 설거지 안 했더라? 오늘 내가 하는 날이긴 한데 어제 자기가 안 했으니까 오늘 해. 자기야, 나 어제 집에 11시에 들어왔어. 근데 설거지를 그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나한테 안 했다고 그러면 어떡해? 그리고 자기가 먹은 그릇은 당연히 자기가 하는 게 맞지. 어제는 내가 요리하는 날이었고 자기가 설거지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내가 자기 먹을 것도 만들어놨잖아. 나 너무 숨 막혀. 진짜 이렇게는 계속 못 살 것 같아. 친구랑 룸메이트를 해도 이렇게까진 안 하겠어. 내가 밤까지 힘들게 일하고 오는 날에는 자기가 좀 해주면 안 돼? 그게 그렇게 힘들어? 자기가 힘들다고 하나둘 나한테 넘기면 안 되지.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집안일 다 하고 있겠네. 나도 힘들게 일하고 왔으니 저녁 시간엔 할 일만 딱 하고 좀 쉬고 싶어. 설마 자기보다 일찍 퇴근했다는 이유로 나한테 집안일 다 하라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 서로 사정을 좀 봐주면서 유도리 있게 하자는 거지.
난 자기가 힘들 때 더 할 수 있어. 우리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아니야? 근데 무슨 군인이나 룸메이트보다 못한 사이 같아. 내가 너무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잖아. 자기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규칙까지 딱 만들어 놓은 거야. 나한테 슬슬 떠넘길까봐 나중에 딴 말 못하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지는 거 알지? 힘들어도 그냥 반반씩 하는 거 지켜줬으면 해. 아, 그래. 당신 마음 잘 알았어. 앞으로 어떻게 반만 딱 하는지 제대로 보여줄게. 매몰찬 남편의 태도에 얼마나 서운한지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언젠가 이런 시의 구절을 본 적이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대단한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 말없이 해주는 설거지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 그런 마음으로 배려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했던 구절이었는데 이렇게 남편이랑 설거지 하나로 피 터지게 싸울 줄은 몰랐네요. 결국 점점 마음의 문을 닫고 남편이랑 똑같이 행동하기 시작했답니다. 요리를 해도 딱 제 몫만 해서 먹었고요. 빨래도 제 것만 골라서 빨고 정리했어요. 하루는 감자탕이 너무 먹고 싶어서 퇴근길에 딱 1인분만 사와서 먹고 있었어요. 남편도 감자탕을 좋아하는데 냄새를 맡고는 얼굴이 환해져서 들어오더군요. 근데 자기 몫이 없는 걸 보자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이렇게 유치하게 나올 줄은 몰랐네. 먹는 거로 이렇게 치사하게 굴 거야? 반반 결혼을 전혀 다르게 이해한 것 같은데 일단 두고 볼게. 두고 보긴 뭘 두고 봐. 내가 생각하는 반반은 이런 거야. 이왕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지. 아침에 국에 반찬 딱 차려주면 맛있게 먹고 설거지만 하는 게 무슨 반반인가요? 설거지하는 게 어렵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국 끓이는 게 어렵나요? 자기는 세탁기랑 건조기만 띡 돌리고 제가 다 개야 하는데 그게 반반인가요? 누구 한 명 양보하지 않으니 이렇게 찬바람 날리는 결혼 생활이 이어졌답니다. 야간 근무하고 집에 온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혼자 야식까지 신나 시켜 먹고는 설거지를 해놨더라고요.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시나요? 제가 아침에 사용한 물컵 한 개만 싱크대에 덩그러니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지금 결혼 생활의 현수소 같다고나 할까요? 현타가 딱 찾아오더라고요. 저 인간은 컵 한 개를 설거지해줄 만큼 날 위해주지도 아껴주지도 않는구나. 그런 진실이 눈앞에 확 보였어요. 연애 때는 그렇게 잘 챙겨주고 다정했던 남편인데 너무 매정하게 변해버려서 혼란스럽고 슬프기까지 했답니다. 남편이 변한 건지 원래 이런 인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속은 기분이었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이렇게 사이가 틀어졌는데 친정엄마 생신이 다가왔어요. 지금까지 남편이 한 걸 보면 당연히 네 엄마니까 네가 준비하라고 할 것 같더군요. 그래서 같이 뭐 하자고 얘기조차 안 꺼냈습니다. 혼자서 엄마 드리려고 케이크 주문 제작해놓고 용돈 봉투도 준비하고 엄마가 한번 드시고 싶다던 오마카세도 예약했어요. 당일 어디 가는지 말 안 하고 남편을 식당으로 데려갔죠. 사이 안 좋다고 남편이랑 같이 안 가면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요. 와, 여기 엄청 비싼 오마카세 아니야? 1인당 20만 원? 자기 오늘 통 크게 쏘는 거야? 아휴, 뭘 이렇게 비싼 데를 가. 그냥 대충 먹으면 되지. 엄마 생일이 뭐 대단한 날이라고. 이렇게 부담 주기 싫어. 다른 데 가. 아, 엄마. 오늘 같은 날 비싼 거 드셔야죠. 돈 걱정 말고 들어가요. 엄마 딸 돈 열심히 벌고 있잖아요. 그래 여보. 오늘 우리 사위랑 딸 덕 좀 보자고. 우리도 그 유명하다는 오마카세 먹어보자.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식사를 해서 다행이었죠. 남편은 엄청 신기해하면서 잘 먹더라고요. 부모님도 디저트까지 맛있게 잘 드셔주셨어요. 미리 준비한 케이크를 드리니 너무 예쁘다면서 엄마가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용돈 봉투도 함께 드리니 아버지도 엄지척을 하시면서 좋아하셨고요. 남편은 뭔 생각을 하는지 입을 해 벌리고 보고만 있었고요. 식사를 마무리하고 계산할 때 남편한테 말했어요. 내가 지금 계산할 테니까
반은 생활비 통장으로 보내줘. 그러자 남편이 아주 보레된 듯이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왜? 왜 내가 반을 내? 장모님 생신이니까 당연히 네가 내는 거지. 그리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 비싼 데를 와놓고 뭐? 이렇게 무턱대고 나한테 반을 내라 한다고? 부모님 들으셔. 왜 이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내? 다 반반하자고 해서 물어본 거잖아. 시부모님 생신 때도 내가 절반 내면 되잖아. 난 우리 부모님 생신 때 이런 거 사드린 적 없어. 집 밖으로 삼겹살도 안 먹으러 간다고. 우린 그냥 집에서 차려 먹어. 근데 오마카세라니 진짜. 아, 자기 너무 과소비가 심한 거 아니야? 그때 밖에 계신 줄 알았던 아버지가 우리 뒤를 쓱 지나가시더라고요. 화장실에 다녀오신 것 같았어요. 얘기를 다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이 벌개졌죠. 너무 열받아서 머리까지 아프더라고요. 그럼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계산해. 결국 부모님과 제 비용만 계산했어요. 그러자 옆에서 아주 침까지 튀기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어? 어딘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끌고 온 거잖아. 그래놓고 나한테 20만 원을 내라고? 그러긴 혼자 제일 잘 먹던데. 만약 당신 부모님 생신 때 어디 가면 내가 먹은 건 내가 낼 테니까 걱정 마. 그렇게 말하고 휙 나가버리자 남편이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부모님 옆에 서서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렸죠. 부모님이 냉랭한 분위기를 느끼셨는지 계속 제 눈치를 보시는데 더 짜증이 났어요. 결국 남편이 자기 몫을 계산하고 거칠게 문을 팍 열고 나오더라고요. 차마 부모님 앞에서 화는 못 내니까 아주 그냥 썩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저 역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도저히 웃는 얼굴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부모님을 집에 데려다 드렸어요. 집에 오는 내내 얼마나 구시렁대던지 진짜 남편 입을 틀어막고 싶었죠.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어? 당연히 앞에 나온 음식을 남기면 안 되니까 먹은 거지. 근데 나한테 다짜고짜 20만 원을 내라니 진짜 이건 아니지 않아? 우리 부모님 앞에서 태도가 그게 뭐야? 우리 눈치 보시느라 생신날 마음 불편하게 만들고 나 진짜 속상해. 내가 다 내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이런 날 기분 좋게 반 내줄 순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좀 물어봐. 억지로 그런 비싼 데 끌고 가서 돈 내게 한 게 잘한 건지 아닌지. 그리고 각자 부모님만 알아서 챙기기로 해놓고 왜 자꾸 규칙을 어겨? 자기 이럴 때마다 나 진짜 짜증난다고. 나야말로 이런 결혼 생활 답답하고 넌더리가 나. 이런 게 반반 결혼인 줄 알았으면 당신이랑 절대 결혼 안 했어. 완전히 속은 기분이라고.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낭비 심하게 하는 여잔 줄 알았으면 나도 너랑 결혼 안 했다고. 그걸 시작으로 며칠을 아주 박 터지게 싸웠어요.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집에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퇴근했는데도 밖에서 한참 서성이다가 들어간 적도 많아요. 다들 이렇게 사는 건지 아님 내 결혼만 망한 건지 이런 고민 어디에 말하기도 부끄러워서 혼자 벙어리 냉가슴 앓듯 끙끙댔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원에서도 힘든 일이 이어져서 더 지쳐갔어요. 가장 고참 간호사랑 말다툼을 했는데 그 후로 그 간호사가 못살게 굴었거든요. 케어가 힘든 환자를 일부러 맡기거나 힘든 스케줄만 골라서 일하게 하는 둥 너무 서럽고 힘들게 하더라고요. 한참 선배라서 감히 대들지도 못했죠. 여러분도 뉴스에서 가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몇몇 간호사들 사이에 태움 문화라고 감정적으로 진짜 힘들게 하거든요. 신입 간호사 시절에는 이것 때문에 한 달 중 20일은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경력이 쌓이면서 좀 나아졌나 했더니 이 나이에 다시 괴롭힘 당할 줄은 몰랐네요. 요즘 병원에서 너무 힘들어. 나 지금 수간호사랑 사이 안 좋은 거 자기도 알지? 다른 애들까지 다 선동해서 나랑 말도 못하게 하더라. 나 이번 달에 주말마다 출근하는 거 알지? 너무 힘들어서 진짜 우울증 걸릴 것 같아.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병원에서 엄청 힘들어. 그 정도도 못 견디면 되겠어?
수간호사랑 얼른 풀어. 계속 이래봤자 당신만 손해야. 풀긴 뭘 풀어. 이미 미안하다고 말도 해보고 선물도 줘보고 나도 할 만큼 했어. 근데도 나만 계속 못 살게 군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기라도 하라는 거야? 아니, 솔직히 수간호사 사람 좋아 보이던데 당신이 어떻게 했으면 그렇게까지 해? 당신 문제라고는 생각 안 해봤어? 이참에 한번 당신 태도를 반성해봐. 나한테 하는 것만 봐도 암튼 보통은 아니지. 같은 데서 일하니까 분위기가 어떤지 뻔히 알면서 모르는 척 저딴 소리나 해대는 남편이 밉기만 했어요. 그리고 설사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쳐요. 그래도 남편이면 편들어주면서 위로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부부고 가족 아닌가요? 지금 아내가 일방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건데 남편이 말로라도 좀 위로를 해줬으면 덜 서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거의 6개월을 버텼답니다. 그 사이에 밥도 잘 안 넘어갈 정도로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살이 엄청 빠졌어요. 남편은 제가 마르든지 말든지 여전히 자기 먹을 것만 사와서 혼자 처먹더군요. 결국 견디다 못해 그 병원을 관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계획을 남편한테 말했더니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당신이 애야? 그런 일로 병원을 관두게? 관두면 또 언제 다른 병원 찾을 건데. 빨리 이직을 해도 한두 달은 걸릴 거 아니야. 이참에 6개월 정도 쉬면서 천천히 좋은 데로 찾아볼게. 나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싶어. 그리고 당신도 맨날 입만 열면 이렇게 바쁜데 언제 아기 갖냐고 그랬잖아. 여기서 지금 아기 얘기가 왜 나와? 아기는 여유가 돼야 키우는 거지 뭐 거저 키워? 당신이 6개월 쉬면 그동안 생활비며 이자며 다 어떡할 건데? 설마 나한테 다 내라고 하는 건 아니지? 역시나 그놈의 돈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미 다 생각해둔 게 있었죠. 걱정하지 마. 내가 다달이 내야 하는 생활비랑 이자는 꼭 줄 거니까. 당신이야말로 내가 집에 있는다고 집안일 더 시킬 생각이나 하지 마. 내 걱정은 말고 당신이나 확실히 해. 그것만 잘 지킨다면야 당신이 이직하는 건 반대하지 않을게. 그래도 명심해. 난 외벌이 가장 될 생각은 전혀 없어. 다음 직장 빨리 새로 구하는 게 좋을 거야. 나한테 피해줄 생각은 절대 하지 마. 남편이란 인간이 피해라도 입을까봐 전전긍긍하고 계산하는 꼬락선이라니. 진짜 오만 정이 떨어졌답니다. 힘드니까 그만두라든지 그동안 고생 많았다든지 그런 소리는 못 해줄 망정 말이에요. 지긋지긋했던 병원을 그만두니까 점점 안정이 되고 몸도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이 와중에도 남편한테 책 잡히기 싫어서 돈은 아주 제 날짜에 다 보내줬거든요. 그래도 자기는 출근하고 저는 집에서 노니까 아주 배알이 꼬였나 보더라고요. 집에서 쉰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이 슬슬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새로운 데 알아보고 있는 거 맞아? 맨날 핸드폰이나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그렇게 퍼져 살면 안 돼. 좀 일찍 일어나서 운동이라도 하든가. 나 일찍 일어나는 거 습관돼서 당신보다 일찍 일어나는데 뭔 소리야. 나름대로 생산적으로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빈둥대면서 지내지 말고 생산적으로 살아. 집에 있으니까 청소 좀 하든지 화분을 정리하든지. 아니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을 위해서 특별 요리를 준비해보겠다는 생각은 안 해? 어디 보자.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가 빨래 건조기 돌리는 것까지 하네. 그리고 안방 화장실 청소하면 되고. 밥은 나 혼자 해먹으면 되니까. 그래, 설거지는 내가 그냥 다 할게. 됐지? 참나. 당신 혼자 먹는데 당연히 당신이 설거지를 해야지. 그리고 집에서 하루 종일 놀면서 좀 더 일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졌잖아. 당신 왜 그렇게 점점 야박하게 굴어? 무슨 소리야. 오늘 당신이 저녁 설거지하는 날이잖아. 내가 특별히 다 한다는데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산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왜 뜬금없이 서운하대? 그리고 왜 갑자기 나한테 밥을 해달라는 거야? 자기가 그런 소리 하니까 너무 이상하다. 자기처럼 합리적인 사람이 왜 그래?
그렇게 선수를 치자 남편이 차마 더는 말을 못하고 입술만 들썩이더군요. 그러다가 휙 째려보고는 출근하더라고요. 그 꼴을 보고 고소하다 싶었죠. 그렇게 한 달 정도 더 지났을까요? 시모의 생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할 건 아무것도 없으니 상관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생신까지 일주일 정도 남은 날 시모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논다면서 어쩜 안부 전화 한 통이 없어? 이번 주 주말에 뭐 어떡할 거니? 네? 이번 주에 왜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머 얘, 민망하게 이런 말까지 해야 되니? 내가 전화하기 전에 네가 알아서 준비하고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일주일 후에 내 생일인 거 창진이가 말 안 해? 며느리인 네가 집에서 생일상을 차려줄 건지 아니면 나가서 먹을 건지 알려줘야지. 아, 곧 어머니 생신인 거 당연히 알죠. 그건 창진 씨가 다 준비한다고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준비가 돼가는지 모르겠네요. 서프라이즈로 어머님 놀라게 하려고 그러나 봐요. 어머, 그래? 한 번도 지 엄마 생일 챙기지도 않더니 결혼하고 나서 효자 됐나 보네. 알았다. 그럼 창진이한테 물어보마. 남편은 곧 자기 엄마 생신인 줄도 모를걸요. 시모의 전화를 받았는지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서 씩씩 숨을 쉬며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내가 생신 준비한다고 그랬어? 왜 그런 말을 해서 엄마 기대하게 만들어? 어머님이 나한테 뭘 준비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 당신 어머니니까 당연히 당신이 준비하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당신은 며느리가 돼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더군다나 나는 매일 일하고 당신은 지금 놀고 있잖아. 그럼 한가한 사람이 좀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은 우리 엄마 생신 때 꽃 한 송이도 안 사드렸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 생신이며 효도는 각자 알아서 챙겨드리자며? 근데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며느리랑 사위가 같아? 며느리는 며느리만의 도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뭐라도 준비를 해야지. 그래, 식당은 내가 다 결제할게. 대신 당신은 장모님께 드렸던 그런 케이크 하나 준비해줘. 그거 예뻐서 우리 엄마도 좋아하시겠더라. 며느리랑 사이가 왜 달라? 그렇게 반반 좋아하면서 갑자기 왜 꼰대 아저씨 같은 말을 하실까? 그 케이크가 그렇게 예뻤으면 당신이 주문해서 드려. 난 당신이 말한 반반 결혼, 각자 효도 꼭 지킬 거니까. 남편은 반박을 전혀 못하더라고요. 여태껏 자기가 벌여놓은 일이 있고 한 말들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준비하든지 말든지 신경 전혀 안 썼습니다. 그렇게 대망의 토요일이 다가왔답니다. 남편은 그날까지 삐져서는 말도 별로 안 하다가 저녁쯤 시댁에 가자고 하더군요. 뭘 어떻게 하려나 한번 지켜보려고 군말 없이 따라갔어요. 남편이 시부모님을 데리고 간 곳은 그 동네의 돼지갈비집이었죠. 그 앞에 딱 멈추니까 시모가 실망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아, 난 여기가 그렇게 맛있더라고. 이 동네에서 제일 맛집이잖아요. 그죠? 결혼하고서도 여기 갈비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오늘 엄마 생신이니까 내가 팍팍 쏠게요. 들어가서 배 터지게 먹자고요. 남편은 자기도 민망한지 괜히 큰 소리를 치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러고는 돼지갈비 4인분을 시키고 혼자 며칠은 굶은 것처럼 우걱우걱 먹더라고요. 케이크며 선물 같은 건 당연히 없었죠. 남편이랑 제가 빈손인 걸 확인한 시모는 실망한 표정으로 깨작거리기만 했고요. 고기를 흡입하는 남편을 두고 저는 계산하기 좋도록 냉면 하나 시켜서 먹었어요. 아니 새아가, 너는 왜 고기를 안 먹니? 좀 먹어라. 돼지고기 싫어하냐? 아, 전 냉면만 먹으면 돼요. 저 신경 쓰지 마시고 많이 드세요. 아, 괜찮아. 분위기 괜히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좀 먹어. 오늘은 내가 다 계산할 거야. 아, 얼른.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니? 너희 싸웠어? 아니요, 싸우긴요. 저희 서로 배려하며 각자 할 일 딱딱 하면서 엄청 잘 지내고 있어요. 전 속이 안 좋아서 고기를 잘 못 먹겠네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드세요. 근데 너 친정에도 이러니? 그래도 시어머니 생일인데 어떻게 작은 케이크 하나도 안 들고 올 수가 있어? 아, 그러게. 아무것도 없네요. 창신 씨가 다 준비한다고 손 하나 까딱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오늘 와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머님 생신인데 어떻게 케이크도 안 사왔어? 아버님이 혼 좀 내주세요. 이렇게 선수를 치니까 시모가 차마 아들한테는 아무 소리도 못 하더라고요. 남편도 괜히 저만 흘겨보는데 어이가 없었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냉면만 깔끔하게 딱 먹었죠. 그리고 남편이 계산하길래 옆에 가서 냉면값을 줬어요. 아, 됐어. 내가 낸다고 몇 번을 말해. 나가 있어. 내가 낼 테니까. 아니야, 됐어. 이 값 8,000원 내고 나중에 무슨 생색을 내려고 그래? 그냥 내가 낼게. 여기요. 이 냉면값만 계산해 주세요. 시모의 생신날은 그렇게 초라하게 끝이 났죠. 나중에 남편이 시모한테 따로 용돈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다음 달에 드디어 이직에 성공했답니다. 근데 병원이 다른 도시에 있어서 출퇴근하려면 왕복 5시간은 걸렸어요. 하지만 수간호사로 가는 거였고 연봉도 훨씬 높았기에 절대 포기할 수 없었죠. 그 사실을 말하자 남편이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애초에 이 동네 근처 병원을 찾았어야지. 다른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으면 어떡해? 어떻게 출퇴근을 하려고? 그냥 여기 근처로 다시 알아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좋은 기회야. 연봉이 거의 2배가 됐고 수간호사로 직급도 높아진다니까. 진짜 미안한데 우선은 내가 그쪽에다가 작은 원룸 얻어서 지내보면 어떨까? 미안하니까 생활비도 10만 원씩 더 낼게. 진짜? 생활비 더 낸다고? 뭐 연봉이 2배라니까 좀 아깝긴 하네. 자기랑 떨어져서 지내는 건 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지. 그 병원이 별로라 금방 그만둘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한번 해봐. 내가 응원할게. 자기가 이렇게 이해해주다니 진짜 고마워. 내가 토요일마다 꼭 올라올게. 힘든 시기지만 조금만 고생하면 돈 많이 모을 수 있으니까 우리 힘내자. 생활비도 더 내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까 역시나 반대는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새로운 병원으로 출근을 했어요. 근처에 저만의 작은 아파트도 마련했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일을 하니까 한 달은 정신없이 흘러가더라고요. 원룸에서는 그냥 잠만 자고 토요일에는 집으로 가 남편과 시간을 보냈죠. 일요일 저녁에는 다시 원룸으로 와서 출근 준비를 했고요. 그런 생활이 2달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새로운 병원 일에도 적응이 많이 됐어요. 다행히도 새 병원은 전에 다니던 데보다 더 자유롭고 부드러운 분위기였어요. 더군다나 수간호사로 간 거였기 때문에 좀 더 편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죠. 전에 다니던 곳처럼 한 사람을 따돌리고 괴롭히는 짓에 넌더리가 났거든요. 알 거 다 아는 다 큰 성인들이 무슨 고등학생 일진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간호사들과 직원들이 좋아해주고 점점 따르는 게 보이더라고요. 병원에서 인정받으니 일도 더욱 즐겁고 더 잘해야겠다는 욕심이 생겼답니다. 일이 안정되었으니 이제는 인생도 제대로 돌려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미안한데 이번 주 토요일에는 못 갈 것 같아. 갑자기 당직 설 일이 생겼어. 다음 주에 내가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괜찮아? 그래? 그럼 괜찮지. 주말까지 일하느라 자기가 더 힘들겠다. 나 걱정하지 말고 푹 쉬고 다음 주에 봐. 이해해줘서 고마워. 역시 나 생각해주는 건 자기뿐이네. 집에 별일은 없지? 그럼. 그냥 퇴근하고 와서 잠만 자는데 뭔 일이 있어. 자기가 없어서 너무 심심하고 외롭다. 다음 주에 봐.
아마도 눈치가 빠른 분이시라면 이 다음 일을 이미 알아채셨을 거예요. 맞아요. 토요일 아침에 몰래 남편이 있는 집으로 들이닥쳤답니다.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마침 거실에 서 있던 상간녀와 딱 마주쳤어요. 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갔죠. 그러고는 바로 상간녀의 목덜미를 휘어잡고 머리채를 마구 뜯기 시작했어요. 상간녀가 비명을 질러대며 놓으라고 악을 쓰더라고요. 너 여기에 왜 있어? 왜 있냐고. 너 병원 접수 데스크 일하러 처음 왔을 때 내가 옆에서 도와줬잖아. 하도 어리버리해서 잘릴 뻔한 거 도와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누가 들으면 아주 엄청 도와준 줄 알겠네. 야, 이거 놓고 말해. 머리 다 뽑혀. 놓고 말하라고. 남의 남편이랑 남의 집에서 아주 신혼집 차렸지. 신혼부부 놀이하니까 좋냐? 나이도 어린 게 유부남이랑 뭐 하는 짓이야? 오빠는 당신 같은 여자랑 더 이상 살기 싫대. 맨날 불만만 늘어놓고 이기적이라고 너무 진저리가 난대. 이제 이혼하고 나랑 결혼한다고 그랬어. 아, 그러셔? 아주 천년의 사랑 납셨네. 언제부터 만났어? 내가 다른 데로 이사 가자마자 만났어? 내가 고작 2달 만나고 그쪽 앞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겠어? 우리 만난 지 거의 1년 넘었어. 그쪽 병원에서 나가기 전부터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그러니까 이제 인정하고 그만 우리 사이에서 빠져줘. 오빠는 그쪽이 아니라 날 사랑한다니까? 그래, 말해줘서 아주 고맙다. 너네 오빠랑 천년 만년 행복해라. 상간녀가 제 반응에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때 밖에서 뭘 사왔는지 봉지 하나 덜렁 들고 남편 놈이 들어왔어요. 당연히 그대로 얼어붙은 듯 서버렸죠. 그 와중에도 상황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누나를 굴려서 바닥에 엎드러져 있는 상간녀와 저를 번갈아 바쁘게 보면서요. 바로 다가가서 남편의 뺨을 수차례 갈겨버렸어요. 남편의 몸이 돌아가다 못해 바닥으로 철퍼덕 쓰러졌죠. 그제야 남편 놈은 얼른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비비면서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이거 다 오해야. 아니,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당신이 옆에 없으니까 너무 외롭고 허전하더라고. 근데 제가 자꾸 꼬리를 쳐서 내가 그냥 넘어가 버렸어. 뭐?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만난 지가 1년인데 내가 꼬리를 쳤다고? 오빠가 회식 때 나 먼저 꼬셨잖아. 저 여자랑 이혼하고 나랑 결혼한다며. 지금 사랑하는 건 나밖에 없다며.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너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돼? 조용히 입 닫고 있어. 남편이 살벌하게 상간녀를 노려보자 겁먹은 강아지 새끼처럼 조용해지더라고요. 외로워서 넘어가? 이 파렴치 아닌가 나. 너는 내가 이혼 소장 보낼 테니까 소송이나 준비해. 나는 합의 이혼 이런 거 할 생각 전혀 없어. 무조건 네 주머니에서 어마어마한 돈 끄집어낼 거야. 거기다 당연히 나한테 위자료도 주고 재산 분할도 해야겠지? 여보, 이혼이라니. 난 절대 이혼 못해. 내가 당신한테 상처 준 거는 어떻게든 벌 받을게. 얌전히 대가 치르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게. 그렇게 좋아하는 반반 나누기 이번에는 못할 것 같은데 어쩌니? 아무래도 내가 네 돈을 더 많이 가져갈 것 같은데. 네가 싸질러 놓은 똥 네가 처리하는 거니까 너무 억울해하지는 말고 우리 법정에서 보자. 그렇게만 말하고 유유히 그 집구석에서 나왔답니다. 문 뒤에서 남편놈이 악쓰는 소리와 물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실 이직하기 전부터 남편놈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뜩이나 수간호사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 상황이었는데 동료 간호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이 말 해야 되나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그 데스크에 민지 씨 있잖아. 자기 남편이랑 밖에서 같이 커피 마시는 거 몇 번 봤거든? 아휴, 말하는 게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뭔데요? 둘이서 커피 마신 게 다예요? 알고 있는 거 다 말해줘요, 언니. 그럴 수 있다고 넘기려고 했는데 어젠 글쎄 팔짱을 끼고 있더라고. 내가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말하는 거야. 이 말을 듣는데
진짜 너무 화가 나면서도 수치스럽더라고요. 얼마나 나를 우습게 봤으면 다른 직원들이 보는데 팔짱을 끼고 시시덕거렸을까? 그것도 공개 연이나 다름없이 연애하다가 결혼까지 해놓고. 사실을 알고 나니 눈에서 불꽃이 튀더라고요. 그때부터 두 연놈을 지켜보면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답니다. 남편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역시나 상간녀는 데스크 직원 맞더라고요. 일을 도와줄 때 들었던 목소리가 똑같았어요. 남편 놈이 잘 때 핸드폰도 봤는데 다 삭제한 건지 증거될 만한 건 찾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갔다 한참 후에 나오는데 좀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화장실을 뒤져봤더니 역시나 수건들 뒤쪽에 세컨폰을 숨겨놨더라고요. 못 찾을 거라 생각했는지 비밀번호도 안 걸어두었고요. 그 덕분에 증거를 쉽게 찾을 수 있었죠. 둘이 아주 딱 달라붙어서 찍은 사진이 넘쳐나더군요. 더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세요? 남편이 상간녀와는 풀빌라며 호텔이며 비싼 데는 다 다녔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렇게 반반씩 하자 노래하며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아까워하던 인간이요. 심지어 상간녀 생일엔 명품 지갑까지 사다 바쳤더라고요. 제 생일에는 어땠냐고요? 당연히 케이크 하나 안 사왔죠.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도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호텔 망고빙수 사줘서 너무 고마워. 나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 역시 우리 오빠가 최고야. 우리 애기한테 그 정도도 못 사줘? 애기 친구들이 자랑하면 오빠한테 또 말해. 오빠가 애기 원하는 거 다 사줄 테니까 걱정 마. 너랑 먼저 만났어야 했는데 어쩌다 운명의 장난처럼 결혼한 다음에야 만난 걸까? 진짜 하늘이 원망스럽다. 오빠, 난 기다릴 수 있어. 우리 사랑만 흔들리지 않으면 다 이겨낼 거야. 그 아줌마 빨리 병원에서 좀 나갔으면 좋겠어. 내가 수간호사한테 오늘도 이간질 좀 했거든? 효과가 빨리 나타나야 될 텐데. 전에 병원에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상간녀의 이간질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착한 얼굴을 하고선 수간호사와 저를 이간질했던 거예요. 진짜 이 사실을 알고 바로 상간녀 머리채 잡으러 달려갈 뻔했네요. 하지만 더 큰 복수를 위해 우선 참을인자를 가슴에 새기면서 때를 기다렸던 거죠. 그 후 일부러 다른 도시로만 병원을 알아봤고 좋은 조건으로 이직한 거예요. 그리고 제 명의로 소형 아파트도 매입했고요. 대출을 좀 받았지만 이혼하면 목돈이 들어올 거니까 상관없었죠. 그렇게 계획대로 주말 부부가 되어 남편에게 판을 깔아줬고 토요일마다 집에 와서 달라진 게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제가 평일 동안 집에 없으니 당연히 상간녀가 이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겠죠.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시나요? 상간녀도 자기 존재를 너무 티내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굳이 흔적으로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여기저기 살펴보면 가관이었어요. 화장실 구석에 고무줄을 놓고 간다든지 서랍장에 옷을 흐트려 놓는다든지 정리해둔 주방도구 위치를 바꿔놓는다든지 일부러 그딴 짓을 했더라고요. 당연히 남편놈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로 남겨뒀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디데이. 집에 못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들이닥친 거죠. 역시나 예상대로 상간녀가 딱 있었고요. 마지막 증거를 위해 녹음기를 켜고 집에 들어갔거든요. 상간녀가 머리채를 잡힌 채 남편놈이랑 바람 피운 얘기를 술술 늘어놓은 덕분에 고스란히 저한테 유리한 증거로 남길 수 있었네요. 그렇게 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답니다. 물론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했죠. 하지만 여기에서 끝내줄 수는 없겠죠. 앙큼하게 저의 직장 생활을 엉망으로 만든 게 바로 그 상간녀니까 말이죠. 큼직한 전지를 사서 두 연놈을 찍은 사진을 다 붙이고 둘이 바람 피웠다는 내용을 대문짝만하게 써서 잘 보이는 곳에 딱 붙여놨답니다. 어디에 붙였기는요? 제 전 직장이자 두 사람이 지금 일하고 있는 병원 문 앞이죠. 당연히 남편놈이 전화를 해서 난리를 피웠죠.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아니 내가 잘못을 했어도 직장에다가 이런 짓을 해? 지금 병원 난리 났다고. 게다가 민지는
임시직이어서 오늘 바로 잘렸어. 난 병원장이 지금 권고사직 말하고 있고. 아무리 그래도 남의 밥줄까지 끊으면 어떡해? 쫄쫄 굶고 살라는 거야? 나야말로 너 같은 쫌생이 쪼다 만나서 인생 말아먹을 뻔했어. 나한텐 조각 케이크 하나 안 사준 주제에 걔한텐 아주 별것 다 사줬더라. 꼴에 신혼여행 때도 안 간 풀빌라까지 갔던데. 이참에 둘이 행복하게 사셔. 아, 걔한텐 반반 노래 좀 하지 마라. 당장 도망간다. 야, 너 말 다 했어? 내가 바람 피운 건 잘못했다 쳐. 그렇다고 남의 직장에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와서 떼. 내가 왜? 그거 내가 붙인 거니까 그대로 놔둬. 내 허락 없이 떼기만 해봐. 기물 파손죄로 신고해버릴 거니까. 이 파렴치한 인간아. 바람 피운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해?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네 잘못들은 네가 제일 좋아하는 돈으로 갚게 될 거야, 이 못된 인간아. 그 전화를 마지막으로 다시는 전 남편 놈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이랑 1분 1초도 더는 엮이기 싫었거든요. 소송이 시작되고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져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자고 다짐했거든요. 어차피 그 인간이 유책 배우자니까 당연히 승소할 거였으니까요. 상간녀 손해배상에서도 승소했고 많지는 않지만 1,000만 원 받았네요. 그래도 아직 20대인 상간녀 입장에선 꽤 큰 돈이고 상간녀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기록을 남겼다는 게 중요한 거죠. 변호사 말로는 남편 놈이 이미 그 여자랑 헤어졌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더군요. 일하던 병원에서 잘리고 근처 병원까지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재취직이 어렵다네요. 그래서 남편 놈이 오랫동안 백수로 지내니까 여자가 도망갔다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한다더니 금세 마음이 바뀐 게 참 웃겼어요. 둘이 아주 잘 어울리는 바퀴벌레 한 쌍이라 결혼해서 잘 살기를 바랬는데 말이죠. 9개월 정도 시간이 흐르고 이혼 소송에서도 승소했어요. 남편 놈한테 위자료 2,000만 원 받았고 같이 살던 집은 팔아서 절반은 챙겼죠. 받은 돈으로 지금 사는 아파트 대출 거의 대부분을 갚았네요. 지금은 혼자만의 집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전 남편 놈은 아직도 백수인 채 집도 절도 없어서 결국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대요. 그 인간이 생활비 달라고 닥달하고 뭐든 반반씩 하자고 말할 때마다 서러웠는데요. 지금은 혼자 충분히 벌면서 재테크도 많이 하고 원하는 것 다 사 먹고 예쁜 옷도 걱정 없이 사니까 너무 여유롭고 좋아요. 그 인간이랑 살 때는 왜 1,500원짜리 커피 한 잔 사 마시기도 힘들었는지 참. 이젠 앞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행복을 위해서 살려고요.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